식순인가요? 반갑습니다. 웹툰 포럼에 이렇게 많이들 참석해 주시고 또 뒤에 즐거운 또 회원들 간의 모임도 있다고 들었고 거기에 정말 끼고 싶었는데 제가 이제 순서가 마치고 나서 천안 아산에 좀 가야 되는 일이 있어가지고 미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최인수라고 하고요. 필명은 하마탱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부산에서 막 올라왔고요. 서울은 지하철 노선이 되게 복잡했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좀 발전이 많이 필요한 도시구나. 우리 부산 편한데, 부산 많이 내려와 주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넘길 때는 이렇게 한다 했죠. 예. 예, 감사합니다. 제가 준비한 그 발제 내용들이 한 3가지 정도가 후보가 조금 있어서 사전 논의를 하다가 일단은 좁힌 거는 요거였습니다만 혹시 시간이 허락한다면 그 다른 것도 뒤에다 넣어놨어요. 아마 좀 무리이긴 할 것 같은데 최대한 조금 평소 제가 말수는 없고 MBTI도 인프피지만 오늘은 좀 최대한 빨리 말을 해서 많은 정보량을 전달드리고 가는 게 제 목표입니다. 양해해 주시고 저도 방금 톡방 들어갔거든요. 하고 혹시나 그쪽으로 구두로 질문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저도 알거든요. 그래서 텍스트로라도 보여주시면 제가 그거 보고 또 이렇게 할 얘기가 있으면 바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요런 사람이고요. 저는 주로 책 내는 거 많이 좀 활동을 했었고 책 내는 거 좋아했습니다. 오늘 원래 PPT를 그림이나 이미지나 뭐 글자 많이 넣지 않고 그냥 해시태그만 하나씩 띵띵 띄어가면서 할까 하다가 그래도 혹시 모른다, 그러니까 성의 없다 할 수도 있다 해서 이제 아무래도 평소 하던 대로 뒤에 넣어놨습니다만은 주로 할 얘기는 요것들이에요. 요것들이고 혹시 스토리 작법서 같은 거 공부하다 보시면 왜 작가들 뭐 생존에 대한 어떤 동심원으로 막 설명하는 거 기억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가장 코어에는 나, 그 다음에는 친구나 연인, 그 다음에 뭐 동료나 직장, 그 다음에 동네, 뭐 인류, 나중에 식물, 동물까지 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전 세계, 우주, 이렇게. 그러니까 조금 더 연식이 있는 작가분들은 조금 머나먼 영혼이나 세계, 철학 이걸 담은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신인들은 일단 나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하시라, 이런 어떤 조언이나 작법서가 있었는데, 그래서 나라는 이 코어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거에 대한 저의 정체성을 일단은 무조건 작가가 가장 처음 정체성이었고 그게 가장 좋았고 행복했고 칭찬 듣는 게 좋았고 인정 욕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도 아마 비슷하실 거예요. 그 소심한데 관종인 경향 많으시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소심하지만 관종.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런 경향이 있구나. 나를 그렇게 살아오다가 애니어그램이니 MBTI니 하면서 내 성격을 설명, 규정해주는 언어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어릴 때나 젊을 때 어떤 혼란이나 자존감에 낮아지는 부분이 해소가 되는 경향이 있었어요. 요즘은 나 내향형인디? 하고 밝히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찌질한 게 아니었구나. 이런 긍정성을 확보해주는 어떤 인성 유형론들은 제법 재밌었고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면 안 되지만 작품에서는 어쨌든 유형을 잡아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좀 대단히 흥미로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만화였고 또 웹툰으로 넘어오기도 했지만 일단 시작은 신문의 시사 만화를 만드는 것부터 정체성을 조금 가져왔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관심사는 지역 로컬이에요. 서울은 지방이 아니라고 불릴지언정 제 기준에서는 지역 맞거든요. 지역 맞고 여러분들 아마 대다수가 아마 청년 계급에 조금 속해 있으실 것 같고 요즘 제 기준에서는 시민까지 조금 넓혀보는 다양한 프로젝트나 실무적인 방안이나 만화가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좀 다르게 규정 지어 가보는 그런 운동들이나 작가들 사이에 부산 경남 만화가연대 제가 현재는 대표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소모임들이 있어요. 독립만화랩 모임도 있고 최근에 이제 다음 주에는 실뜨기 모임도 한답니다. 실뜨기 모임을 하면 그 소모임 약간 지원비도 좀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 외에도 크로키 모임도 있고 그래서 독립만화랩은 회색인간이라고 유승진 작가님이 아마 약간 주도로 해가지고 저도 약간 후원하고 하는 조그만 독립만화 출판 모임이 있어요. 그런 데에서는 다행히 이제 앞으로는 시민들을 넣어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문제의식들이 생겼고 그다음에 창작에 대한 새로운 개념들
앞으로 우리가 좀 유념 있게 봐야 될 그런 다양성 장르, 그 다음에 생존해야 될 방안들, 지금 많이들 힘드시잖아요, 지금, 그죠? 시장은 엄청나게 매출을 기록하고 있고, 주목받고 있고, 웹툰 잘 나가네, 뭐, K컬처, 뭐, 이랬었는데, 우리 안에서는 대단히, 안에서부터 약간 골마오던 그런 문제들이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 붐은 당연히 꺼질 것이지만, 그때 이제 거품은 결국 꺼져봤자 그 안에 비누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 차원에서. 그 다음에 독립만화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한 몇 년 전부터는 제가 이제 그 영산대 웹툰학과에 출강 중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중심으로 서울에는 성수동에 있는 사이드비 하고 싶은 만화장 이런 거 한 4년째 하고 있고, 독립만화, 출판, 전시나 굿즈, 그 다음에 AI 관련 이슈도 상당한 이야기 될 부분들이 많겠지만 오늘은 그게 주된 주제는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K컬처나 글로컬은 좀 아시겠지만 이제 아카이빙에는 왜 주목하고 있지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하실 수도 있어요. 아카이빙 얘기를 왜 하지? 그런 부분은 나중에 어떤 사유를 조금 설명드리는 기회가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색깔을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제가 이제 만화가 나는 작가요, 뭐 내가 내요, 막 이런 어떤 정체성 안에서 조금 동심원이 넓어지는 계기가 뭐였냐면 단순했어요. 그냥 노화였어요. 아, 이제 나만 생각하면 안 되는구나까지 왔어요. 이제 후배들이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나는 아직 철이 없는데,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자꾸 후배인 그룹들이 많아지고 있고, 어딘가 뒤풀이를 하더라도 이제 계산하러 나갈 때 되면 나는 이제 당연히 눈치를 봐야 되는 입장이 되는 것이고, 챙겨야 될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고, 또 학교에 있다 보니까 멘티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만화인으로 조금 넓혀지지 않으면은 나도 내 멘탈을 견디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착한 사람인 척, 선한 척, 정의로운 척, 누구를 위하는 척을 하지 않으면 계속 중이병스러운 나 작가란 멘탈로 견디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꾸 뭔가를 일을 벌여서 사람들을 게더링 한다든가 어떤 이슈로 모아서 좋은 일을 해본다든가 돈을 걷어서 후원을 해본다든가 만화라는 문법을 모르는 분들과 그 문법에 대한 그 전파를 해서 같이 뭐 책을 만들거나 연재를 하거나 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하는 즐거움을 알게 됐습니다. 즉 거기서 나오는 결과물이나 IP나 성과가 제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10대, 20대였으면은 이거 아무리 애써서 만들어도 내 것이 아닌데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노화가 오니까 조금 더 이제 사람이 조금 옛날보다 조금 더 착해졌다나 뭐 그런 느낌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작가란 개념은 작가 2로 좀 가는 것 같습니다. 작가를 정의했던 개념을 각자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혹시? 질의응답 하다 보면 시간 많이 뺏기거든요. 그래서 안 들을 거야. 뭐 만드는 사람, 뭐 새로운 거 하는 사람, 뭐 자기만의 예술병이 있는 사람 다양하게 정의하실 거 아니에요. 정의하시는데 최근에 부산에는 부산 웹툰 페스티벌을 오래도록 준비하고 있는 남종훈 작가님도 계시고 총감독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AI 관련해서 이제 특강도 하고 이야기가 나왔던 경험이 있었는데 약간 뒤통수 맞는 얼얼한 기분이 있었어요. 일단은 많이들 현타도 오고 적응도 이미 하고 계시겠지만은 평생 두도 한 번 안 잡아보고 만화는 즐겁게 봤는데 만화의 작법이나 드로잉이나 연출법을 배우기에는 지금 너무 버거운데 하고 싶은 얘기는 있었는데 마침 딸깍 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도구가 생겼을 때 그 사람은 만화 작업을 하면 안 되니? 라고 이제 의제가 있었어요. 그걸 막아야 돼? 뭐 작가들이 뭐 약간 개슴츠레하게 막 도끼는 떠야 돼? 라는 그런 어떤 이슈가 있었어요. 막 쉽게 반박하지 못했었습니다. 약간 그 부분에 순작용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다시 나라는 코어로 가는 거죠. 결국은 자기 애라든가 자기의 어떤 멘탈이라든가 어떤 가치관이 좀 단단해야 다른 쪽으로 넓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오늘 전반적으로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뭐라고 해야지 시비 털릴 수도 있고 어그로를 끌 수도 있지만은 작가가 다 같은 작가는 아니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은연중에. 여러분은 혹시 요즘은 거의 그 기준도 생긴 것 같지 않아요? 작가라고 안 하고 저 네이버 작가입니다 이런 말도 쓰거든요. 어떤 느낌이십니까? 그러니까 나 서울 작가야 뭐 이럴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분류가 있을 거예요. 나 기성 작가야 뭐 시니어 작가야 뭐 이런 말도 쓰고 네이버 작가야 이런 말도 조금 있는 것 같고 장르별로 조금 나뉘겠죠.
그렇게 표현하고 싶진 않지만 일상툰 작가, 무협 작가 딱 모이면은 네 그림 좀 치나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일상툰 작가가 밀린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혹시? 혹은 수익별로 아니면 인지도별로 조금 급을 나누고 계시진 않은가요? 그런 부분에 우리 안에 어떤 모습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네이버로 따지면은 네이버 1층 작가, 2층 작가 따로 나눠야죠 또. 그러지 않겠습니까? 약간 우리 안에 그 모습이 분명히 있더라. 그 다음에 써있지만은, 작가주의 만화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상업주의 만화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특히 독립만화를 하면서 많이, 독립만화 좀 좋아하시거나 작업해보신 분 손만 들어주실래요? 인구조사 겸? 아, 그렇구나. 예. 혹시 돈 되는 작업이 싫어서 독립만화를 한다든가 이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죠? 또는 더 많은 독자나 매출이나 아니면 인지도를 쌓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독립만화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애정이 있어서 물론 뭐 인디 만화, 대한 만화 혹은 어떤 비주류 만화 혹은 비상업적 만화 다양하게 이제 개념을 가질 수는 있는데 저게 행복해서 하는 건데 가끔 그런 자기 변호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혹시 이 주류의 메이저의 룰에서 도피하는 만화를 작업하는 건 아니다. 난 그런 거 아니다라고 변호성으로 발언을 해보거나 조금 신경 쓰인 적 없으셨어요? 조금이라도 있죠.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왜 변호를 해야 되지? 왜 눈치를 봐야 되지? 작가들끼리 이런 의견도 최근에 나눴습니다. 그게 불과 일주일 전 우리 부산 웹툰 포럼, 요 웹툰 포럼, 서울 웹툰 포럼 한번 이기보자 해갖고 부산 웹툰 포럼 한번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독립만화를 소재로 유승진 작가님이 발제를 해줬고 저는 그 뒤풀이만 갔었고 하지만 어떤 내용인지는 서로 논의를 해왔기 때문에 저는 발제 안 들어도 알고는 있었어요.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뭐 그 상업주의 만화 안에서도 또 이제 장르별로 아마 조금 서로 내공을 겨루고 있다라는 느낌이 조금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장르나 타깃 뭐 이런 거에 따라 되게 좀 다를 겁니다. 그 뭐 여러 가지 영화 대사 중에 뭐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급을 나눈다라는 것들이 되게 불편하면서도 자꾸 마음에서 스멀스멀 기어오르는 그런 작가로서의 어떤 중이병 같은. 근데 그 중이병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이 있고 아마 모자무사 보면서 더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비슷한 모습 맞네.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현업, 본업, 전업, 부업, 겸업, 협업에서 오로지 전업 그리고 오로지 현업 그 다음에 차기작을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왕성하게 또 밀리언셀러 내면서 작품 꾹 하고 뭐 이런 거는 모두의 로망이겠지만 대다수는 아마 안 그러실 겁니다. 그러니까 데뷔 다음에 그 데뷔했던 작가가 차기작을 내는 수치 자체가 통계상으로 무지하게 낮고요. 그 사람이 다시금 또 세 번째 작품을 내는 것도 무지하게 이제 율이 떨어지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조금 재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 다음에 본업이신 분도 있겠지만은 그것을 겸업으로 삼는 작가분들도 있어요. 그것들을 협업 통해서 내가 모든 걸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아니고 일부분의 파트를 맡는 그것 역시도 어떤 작가의 한 형태로 조금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뭐 스튜디오 창작 세대다, 공동 창작이다, 집단 창작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그 어떤 작가님들의 기준에서는 그건 작가 아니야 라고 판단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우리 안에 약간 선긋기, 해시태그, 태그 붙이기, 먼저 구분 짓기, 이런 것들은 한 번씩 이렇게 이제 꼬집어 줘야지 우리가 좀 자성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씩 이렇게 어그로를 끌고 불편한 말씀을 꺼내고 있습니다. 다 같은 작가다 이렇게 선언할 때, 와, 이거는 기분은 좋지만 뒤에서 그래 생각 안 할 거잖아요. 다르지, 이럴 거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을 거야. 그 다음에 나머지 예술이나 기술에 따라서 이제 분명히 치고 올라올 거라 생각이 듭니다. 뒤에도 써놨지만은 시니어를 넘어서 이제 주니어도 올라올 것 같아요. 더 극심하다면 영유아까지도. 어린이집 가는 애가 무슨 작가 활동을 한다고 글쎄요 모르죠. 이제 AI라든가 어떤 신체적인 기술과 결합해서 얘의 언어를 번역해서 웹툰으로 연재할 수도 있는 거겠죠. 뭐. 그 다음에 콘텐츠나 미디어나 작품이나 상품이나 자기가 지향하는 경향에 따라서 대단히 다르실 거고, 누구는 오마카세 만드시는 거고, 누구는 저 김밥 한 줄씩 길에서 파는 거잖아요. 이제 이거를 우리는 행복하게 서로 작가 이렇게 같이 이제 그룹으로 부를 수 있을까라는 불편한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카툰 일러스트 캐릭터 굿즈나 브랜드툰 이런 경향들 뒤에 결론에 써져 있지만 저거 많이 전파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뒤에 설명할게요.
그다음에 사컷, 에피소드, 단편, 중편, 장편에 따라서 지금은 아마 대부분 내가 하고 싶은 연재의 주기나 스타일이나 분량이나 컬러, 흑백, 유무 이것들을 올고지 하는 것은 조금 무리일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거에 대한 대응성으로 어떤 그거에 대한 대안성으로 뭐 독립만화라든가 인플루언서라든가 또 세 번째로 어떤 그 조회가 많은 인스타툰 활동을 한다든가 뭐 그런 경향이 있는데 나머지는 대부분 PD가 하라는 대로 혹은 플랫폼이 약간 원하는 대로 혹은 가장 매출이 많이 나온다고 판단되는 그 어떤 형태 혹은 뭐 그 어떤 양산형 웹툰 장르에 매출이 잘 나오는 그것들을 많이 또 이렇게 모델로 삼아서 작업하고 계실 건데 일단은 다양한 형태들이 있다. 그 다음에 창작 형태는 당연히 아실 거고 그 다음에 가장 밑줄에 오늘 저 모든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지역, 그다음에 시민, 그다음에 청년, 그다음에 다양한 사업이나 정책적인 면, 그다음에 그거를 교육하고 기록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부산에서 조금 지내왔던 사례를 몇 고집 소개해드리고 가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상상을 해보자라는 측면에서 좀 몇 개 적어놨습니다. 이제 작가들이 어쨌든 행복한 도시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작가에 대한 개념을 폭넓게 우리가 허용하고 그거를 좀 융합하고 유동적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앞에 여러 면은 어그로를 끌었던 이 말들을 들으면서 나는 이제 좀 작가를 좀 너그럽게 좀 많이 좀 봐줘야 되겠다. 너무 선 긋고 구분 짓긴 안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마음 안에서 조금이라도 했거나 1g이라도 좀 착해졌다라는 생각이 드신 분 있어요? 조금 들었어요? 그럼 이 정도 효과 봤으면 되지 뭐. 어쨌든 10년에 한 타이틀씩 작업해도 서로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겠어요? 막 모임에 막 못 나오고 막 할 말 없고 막 뭐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자신감 있게 나올 수 있겠어요? 황동만이처럼? 막 그렇게 어그로 끌 필요는 없지만. 나 좀 차기작 준비 중이지 뭐 이렇게. 누가 놀려도 멘탈 상처 안 받고 또 아무도 놀리지 않고. 그런 작가들의 도시가 됐으면 좋겠고 인기의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더라도 일단은 먹고는 살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이제 어떤 사회 안전망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어떤 직종에 종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떤 역할이나 매출이나 인지도나 그거 결실이 없었는데도 왜 먹고 살게 해줘야 돼? 라고 이제 어떤 정치적 혹은 가치관의 차이에 따라 다른 마음이 드실 수는 있어요, 이거는. 근데 어쨌든 굶진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약간 프랑스나 뭐 이런 데서 뭐 어떤 사례들이 나오듯이 혹은 후원이나 펀딩이나 다양한 형태. 이번에 네이버도 데이터 통합해가지고 이제 후원 받고 이렇게 하는 걸로 북미 쪽에 아무튼 하더만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유아 작가, 청소년 작가는 저는 이제 곧 나오지 않을까 이제 조심스럽게 몇 년 동안 짐작하고 있는데 이제 나올 때 됐는데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10대 작가는 당연히 있겠지만 초등학생 작가 뭐 이런 것들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법령이 정비되고 학교의 학업에 영향을 안 끼치고 학부모들이 교육 광풍에 좀 안 말고 광풍으로 애들 후드려 잡지 않고 어떤 애들이 결제할 수 있는 어떤 페이나 결제 시스템이 있다면 그죠? 안심 결제 같은 거죠, 일종의. 그 다음에 노인 작가는 최근 몇 년간 실제로 많이 시도를 해봤던 사례였어요. 그러니까 몇 가지 가능성을 엿봤고, 요게 이제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몇 가지 실행을 해보니까, 가능한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거의 시즌 1은 노인들의 이야기를 작가들이 들어서 만들어내는 작업물이었고요. 그거의 시즌 2격은, 노인들이 직접 한번 시도해보는 거였어요. 이거는 물론 어렵긴 어렵습니다. 뭐부터 해야 돼? 투시부터 가르쳐야 돼? 뭘 가르쳐야 돼? 이 부분에 멘붕이 올 텐데, 떠듬 어떻게 말풍선, 대충 캐릭터, 그냥 수평선이라도 끄세요 하면은, 첫 컷에서 두 번째 컷까지 나가는 순간 이제 완전 만화잖아요. 그 문법만 이해하면은 이제 얼추 이분들이 이제 딸깍만 할 수 있게 해도 되고, 뭔가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되고 하면은 좋지 않을까. 그 다음에 직장인, 즉, 이제 겸업이나 부업 같은 개념이 나오는 거죠. 혹은 어떤 업으로 삼지 않아도 돼요. 따로 자기의 본업이 있는데, 만화라는 거를 창작하거나 하는 것들이 너무 즐겁고 보람이 있어서 그거를 취미 활동으로 하든 봉사 활동으로 하든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축구 선수가 꼭 어디 가가지고 뭐 월드컵 나가고 몇 강 진출하고 이래야 되는 게 아니고 사회인
스포츠를 하듯이 이제 그런 경향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서울은 그런 거를 많이 체감을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인구가 막 소멸하는 것만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인구 지금 다 뺏어가고 있잖아요. 지방 소멸을 시키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방 소멸 안 당하려고 외국인들도 많이 오시고,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국내에 머무릅니다. 그 다음에 그만큼 매력적인 나라가 되어 가고 있고, KK 하는 게 좀 민망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나라가 됐네. 그래서 외국인들 엄청 많이 보이실 거예요. 엄청 많이 보이실 거고, 저분들이, 국내에 같이 사는 한국인은 아니더라도 어떤 자격 안에서는 외국인의 경제활동이나 창작활동 같은 게 아마 되어 가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뭐 장애인 작가라든가, 장애인을 굳이 왜 넣냐면, 장애인은 가뜩이나 이 어떤 기술적인 테크닉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어려움들이 많을 텐데, 그거가 약간 어떻게 될 것 같은 거예요. 그 부분을. 물론 이제 실제 현업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 작가분도 당연히 많고요. 여러분도 아시는 그 작가분도 많잖아요. 그 다음에 다양성 장르는 이제 밑에 저렇게 쭉 적어놨지만 저거는 하나의 예일 뿐이고 대체적으로 시작하기 좋은 거는 항상 경험상 보니까 아까 나를 가장 먼저 썼던 그 이유가 그거였는데요. 일단은 1인 경험에 대한 얘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작법을 배우거나 너 독자가 보고 싶은 작품을 써야지 왜 네가 만들고 싶은 작품을 만드냐 이런 잔소리도 많이 들었었는데 그건 당연히 옳은 말씀이신데 지금 생각해보면 만약에 전 국민이 어떤 스토구나 툴을 통해서 자기 이야기를 전부 다 한 편 정도는 만들어낼 수 있고 그걸 아카이빙 할 수 있는 어떤 기술적인 토대가 마련이 된다면 저 1인 경험 자체는 전부 한 몇억 명인 우리 대한민국 인구 얼마예요? 아무튼 1억 가까운 그 인구의 작품이 있을 거잖아요. 1억 안 돼요, 우리? 5,500이구나. 잠깐 깜빡했어요. 많이 틀렸었네. 그 1인 경험이 대단히 중요하다 생각이 들었고, 왜냐하면 저거는 독자들이 많이 봐줄 법한 플롯을 따라야 돼. 뭐 연출을 이렇게 해야 돼. 기승전결을 맞춰야 돼. 이게 아니거든요. 우리 이야기들은 각자 가지고 계신 나 이야기들은 기승전결이 없잖아요. 정신산만은 거의 쇼츠 리스 같은 거 한 몇십 년 분이잖아요. 근데 저게 기술만 받쳐준다면 오지 않을까. 한 10년? 10년 안에도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엉뚱한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기록이나 다큐, 부산에는 지금 그게 착공을 했어요. 국립 부산 기록원 같은 거, 거대한 건물. 거기다 뭐 아카이빙 할래라고 물었을 때 정책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웹툰 작가들한테 자문 맡기거나 물어보거나 의견도 이렇게 안 들어줬거든요, 옛날에는. 근데 혹시 기회가 되면은 그 얘기 해보러 가려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어떤 노화된 사람이 되어 가니까 옛날에는 그거 얘기할 시간에 뭐 한자라도 더 스토리 적고 그림 그렸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늙은 사람들은 그런 거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기회가 되면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큐나 자전이나 르포, 역사성을 가진 거, 로컬, 지역 설화 같은 거, 지역 설화를 소재로 웹툰을 만든다. 그 과거 기준에서는 홍보 만화의 바운더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재미없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들도 왜 작가 할 때 가끔 이렇게 하는 거는 내가 지금 외도하는 거다. 잠깐 돈 벌려고 이 작업 하는 거야. 뭐 이런 어떤 자기 이름도 안 밝히고 막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그러니까 어떤 토대가 달라지고 인식이 달라진 다음에 대단히 소중한 작업이거든요. 국립국악원이 있듯이 뭐 국립 뭐 교양악단이 있듯이 이제 국립 만화단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성 작가. 네, 그런 경향도 조금씩 얘기를 해보면 괜찮을 것 같고, 그럼 어떤 그런 토대의 일자리들, 작업들이 많이 생기겠죠, 아무래도. 그분들도 여러분 작가라고 불러주실 거죠. 뭐, 부산시에 하청을 받아갖고 맨날 앉아갖고 만화만 그려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밖에서 보고, 저건 작가 아니지. 일하지 말기. 네. 그 다음에 현안이나 캠페인들,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이제 작업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미래를 생각해 봤고요. 이걸 이제 작가 그룹을 조금 넘어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게 뭐 한 화면에 한 줄씩 놔두면 좋기는 한데, 이렇게 가독성 안 좋게 다 모아버렸는데, 이 만화 언어 자체를 계속 전파를 시도 중인데요. 그러니까 저만 시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각 지역에서 각 어디선가 지금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장애인 복지관이라든가 문화회관이라든가 아니면 각각의 뭐 학원들, 대학교들 뭐 이런 교육기관에서 만화 무슨 아카데미 이런 데서 만화 체험 뭐 만화 기초 교육 뭐 이런 거 많이 하는데 그것들이 다 통합돼 가지고 어떤 아카이빙 된 그 결과물들이 축적되면 뭐 어떤 효과가 빵빵 한 번씩 나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스스로 그린 자켓로 프사 바꾸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다음에 집에서 누구나 이제 뭐 키링 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캐릭터 가방 막 달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 뭐 얼라들. 그다음에 카페 앉아서 캐리커처 막 서로 주고받는 게 그냥 하나의 트렌드가 된. 근데 거기서 막 감티 모임 가보셨어요? 아무튼 그런 거. 손주에게 이모티콘 이거 보내면 좋아할라나 저거 보내면 좋아할라나 노인회관에 모여갖고 기획회의하고 할매들 하고 고인 저거는 이제 뭐 실제로 저런 서비스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미 돌아가신 분과의 추억이나 송별 아니면 그런 추모의 성격을 가진 전시를 한다든가 혹은 그분을 직접 모셔와서 이제 아바타 형태로 어떤 생동감 있게 움직이겠죠. 그래서 같이 어떤 추모 송별회나 전시나 뭐 어떤 여행을 떠난다든가 뭐 그분이 좋아했던 여행지 추억의 장소에서 간다든가 이런 게 가능할 것도 같고 직장인들 전부 퇴근한 뒤에 밴드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만화도 만들고 그걸 엔솔로지로 만드는데 OST도 또 따딱깍깍 해가지고 그럴싸하게 얹어가지고 앨범도 팔고 그래서 혹은 자기 만화 자서전이나 이런 거는 하나쯤은 반드시 동네 서점에 꽂혀 있는 그런 나라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요거 준비할 때 조금 넓혀서 그러면 일반인도 만화 언어를 쓰면 어떨까라는 상상을 일단 생각나는 대로 써봤어요. 써봤는데 혹시 더 좋은 생각 있습니까? 우리 지금 기술적인 거나 아니면 여러 문법적인 거나 이런 것들 상상이 한 몇십 년 전에 막 이렇게 보여진 만화 그림들 있었는데 혹시 보셨어요? 무슨 냉장고, 고글로 쓰는 모니터 이런 거 한 70년도에 만들어진 거대한 사파 있었는데 예. 지금 상상해 놓으면 한 10년, 20년 뒤에 아마 실현이 돼 있을 수도 있고 그때 여러분들이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시니어 작가쯤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생각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이에요. 혹시나 시간이 부족할까봐 여기까지 결론을 급히 냈는데 지금 요 뒤에 한 60장 정도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남으면 더 하다가 갈 건데요. 부산의 지역 로컬 출판사 중에 정말 훌륭한 거의 인격자입니다. 참 대단한 나는 왜 이렇게 저런 좋은 사람이 안 됐지 가끔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호밀밭 출판사의 대표님이 지역의 언어랑 생활 감각, 정서, 기억 이걸 전부 기록하고 재구성하는 로컬 출판의 문화적 가치를 많이 설파하는 동시에 실제로 실천을 하고 다니세요. 그거를 돈이 되는 작업은 아니죠 일단은. 근데 그거를 수년간 해오다 보니까 결실들이 하나씩 나오는 모습을 보면 저도 옆에 보면 되게 뿌듯해요. 저게 지금 1, 2년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닌데 그의 삶을 통틀어서 이렇게 자본과 어떤 문화운동가 출간 이런 프로젝트를 하면서 실천하고 계시는데 마침 올해 낸 책은 1인 1서라는 책이에요. 프로젝트인데 누구나 자기 책 한 권쯤은 내게 만들자라는 어떤 긴 꿈을 꾸고 계신 거죠. 하고 저걸 싹 뺏겨와가지고 제가 자꾸 만화 자서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나 지 만화 하나쯤은 만들어 놓자 이런 거. 예. 좋은 거 뺏겨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카툰 아세요? 그냥 순수 카툰 한 컷짜리. 예, 카툰 문법이 지금 살짝 좀 잊혀지고 있는데, 잊혀진다기보다는 살짝 좀 중요성이 덜해지고 있는데, 카툰 문법은 저거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카툰이나 일러스트 캐리커처를 전파를 하자라는 좀 제언을 드리고 싶어요. 이건 전파하기도 쉽거든요. 되게 쉬워요. 물론 이제 일반 고객들은 이런저런 수단으로 많이 맛은 보고 있어요. 뭐 아트 드로잉 북이라든가 컬러링 북이라든가 뭐 그림 수업이라든가 하고는 계신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만화 문법을 이식하자라는 개념에서 그리고 요 한 컷짜리로 일반인을 꼬시잖아요. 대마초 합법화된 나라들도 제법 있을 낀데 그래도 하지 말라는 이유가 요거 해버리면 그 매개체로 필로폰까지 간다면서요. 대마초 하시는 분 좀 계세요, 이 중에는? 저는 뭐 찬반에 대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 얕은 형태의 그 중독이 더 큰 중독을 부르니까 저거에 맞들이면은 만화까지 오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만화는 어려워지거든요. 저것도 이제 물론 하나의 만화지만은 내가 또 장르의 급을 나눠버렸네. 다른 거죠. 다른 거죠. 만화는 더 큰 거 좀 다른 건데 그 다음에는 짧은 만화를 전파하기 시작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거는 실제 다양한 시민교육이나 문화활동이나 이럴 때 충분히 한 번씩 해보면 잘 이렇게 이해하고 따라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어르신이든 애기들이든. 그래서 이제 일단 한 컷에서 두 컷까지 가는 순간 바로 마법처럼 장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부터 만화
혹은 뭐 웹툰이라고도 봐도 되는데, 근데 만화 문법이 발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컷이나 4컷이나 조금 여력이 있으면 1페이지, 2페이지까지 이제 슬슬슬 끌고 멱살 잡고 끌고 오면은 이제 스스로 이제 노예가 돼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는, 전도가 완성이 되는 효과를 몇 번 맛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건 아니더라. 불가능한 건 아니더라. 그 다음에는 조금 이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좀 궁금하긴 한데, 작화의 완성까지가 아닌 콘티까지도 연재는 가능한 하나의 결과값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걸 뭐 이메일에스 트레틀 이런 개념으로 보셔도 되고, 그러니까 콘티가 가독성만 좋게 내용만 알아본다면 연재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때는 이제 술자리에서 막 싸우기 딱 좋은 얘기죠. 야, 그건 만화 아니야. 막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부산 작가들 많이 싸우는데, 콘티까지 전파되면 모르죠. 이제 나중에 기술까지 결합하면 저는 가끔 그 생각하는데, 저 드라마의 어떤 틀만 콘티만 있고 내가 배우는 요 배우로 보고 싶은데 하고 이렇게 쓱쓱쓱 넣을 수 있으면 자기만의 드라마를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기술이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꿈을 꾼다면 왜 얘를 캐스팅했어? 그럴 필요 없고 배우 네가 알아서 꼽아서 봐라. 그럼 배우 구독료 주면 되지. 뭐 이런 개념으로도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콘티만 반드시 보고 있으면 그거 분명히 내가 하나의 이야기를 봤다라는 개념은 성립은 해요. 실제로 우린 이미지 없이 이야기를 보니까, 소설이나 웹소설에서. 그래서 콘티까지만 만들 수 있게 만들어드리면, 저분들이 이제 그걸 떠듬떠듬 드로잉 실력을 올려가면서 작화까지 가실지, 거기서 컬러링까지 가실지, 뭐 거기서 또 무빙까지 주실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저까지면은 만화 꼬시는 거는 성공이고요. 성공이라 생각하고요. 저 정도면 전 국민이 만화 문법에 익숙해진 어떤 이야기꾼의 나라가 될 수도 있고, 한국은 충분히 좀 가능한 나라인 거죠. 원래 좀 이야기 좋아하고 심파 좋아하고 뭐 하나 앉아가지고 수다 떠는 거 좋아하고 뒷담화 좋아하고 뭐 아무튼 그런 민족이라서 이야기 좋아하는 민족한테 요거만 딱 전파를 하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꿈을 꾸어봤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런 어떤 상상이나 꿈은 대충 들으면 어때요? 호감이 좀 가요? 아니면 저 뻘소리 하고 있네 이런 생각이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이게 이제 기분이 좋아서 요거를 자꾸 시도하고 전파하고 하는 거가 요즘에 제 자존감의 한 몫이 됐습니다. 어차피 저걸로 내 IP가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 가르쳐줘서 내가 무슨 로열티를 받는 것도 아닌데, 이제 그게 즐거워지는 어떤 나이나 어떤 그런 위치가 돼버린 거죠. 그런 게 재밌어요. 그래서 그걸 조금 말씀을 드렸고, 이어서 독립만화 얘기를 조금 하자면, 독립만화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설명을 하기 시작하면 조금 결례인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왠지 저도 이제 나쁜 습관이 나와버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학생 상대하는 경험이 많다 보니까 자칫하다면은 막 이렇게 그죠, 작가분들 모시고 뭐라 할 수도 있고, 그 조는 사람 뒤에 나가 손 들고 있을 고 이럴 수도 있어요, 갑자기. 그래서 가르치려는 게 아니고 대충 한번 이렇게 훑어보시죠. 대충 훑어보고. 그래서 독립만화도 정의하는 분들 엄청 다르고요. 써져 있지는 않지만 성인수 작가님이나 사이드비 대표님 아시는 분은 있으신가요?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 조금 계시죠. 여기 써져 있지는 않지만은 독립만화는 절대 또 만만히 보고 나 네이버 안 들어가는데, 나 카카오 싫은데, 혹은 또 못 들어가는데 해서 그럼 독립만화나 해볼까, 이 개념이 절대 아니고요. 저거 들어가서 꾸준히 또 책을 내고 또 작품을 내놓고 하는 걸로 이어지는 경우는 또 대단히 드물고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의 어떤 어려움은 아니다. 당연히 그 안에서의 다양한 룰들과, 왜냐하면 본인이 거의 혼자 기획, 제작, 유통, 마케팅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즐거움인 동시에 우리가 하청을 줬던 영역을 내가 다 하는 거잖아요. 하청 내지 외주 용역을 줬던 거. 우리가 에이전시나 매니지먼트사에 맡겼던 행정, 홍보, 기획서, 아니면 여러 가지 영업 절차들, 그것들을 너가 좀 해도 한 다음에 우리가 고려의 일부분을 드렸는데, 그걸 내가 다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거는 보통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은 저 타깃, 주제, 소재, 형식, 퀄리티, 분량, 주기, 스타일 지금 적어놨는데, 저걸 전부 내 쪼대로 할 수 있다는 게 최대 매력인 것 같아요. 최대 매력이고 최대 난점이기도 하고, 난이도를 가장 올려버리는 이유가 저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실제로 뉴스도 나왔는데, 작가가 우울증에 걸리는 어떤 통계나 이런 걸 봤더니, 개인 작업을 하는 작가가 오로지 자기가 노동하고 자기 손목 건초염 걸리고 이렇게 하는 작가에 비해서
스튜디오에 속한 작가가 우울증 수치가 더 높다면서요. 혹시 그 뉴스 봤어요? 실제로 뉴스가 있거든요. 이제 통계나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오히려 스튜디오에 프로듀싱을 이렇게 받는 작가가 이제 우울증이나 그런 수치가 훨씬 비율이 더 높게 나왔다라는 어떤 조사의 뉴스가 있던데 그 신빙성을 떠나서 이제 이유를 추론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특유의 성향상 그 어마어마한 고집쟁이들이실 거거든요. 아마도. 근데 그런 분들이 누구의 통제 아니면 누구의 피드백, 너 이거 수정해라는 그게 대단히 하나하나가 상처일 거예요. 저도 그랬고, 수정하는 거 좋아하세요, 혹시? 아니, 그런 변태 있을 수도 있죠. 근데 뭐, 누군가 내 마음에 안 드는 대로, 그래도 무협 남자 주인공인데 머리가 좀 길어야죠. 뭐라든가 어떤 그런 것도 막 이렇게 주입하실 수도 있고, 강요받을 수도 있는데, 그런 수정 요구들, 연출상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압박이 많겠죠. 대신에 이제 빨리빨리 성공하고 데뷔하고 그 어떤 지도나 지도 편달이나 아니면 그 서포트를 받아가지고 안착하고 시장에 안착할 수 있는 비율은 더 높아지겠지만 뭔가 매끄러운 어떤 형태가 나오니까 이거 내 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현타가 오히려 스튜디오 작가들한테 좀 오는 편인 것 같다라고 제가 아마 추론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넘어가고 그래서 이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다양성 장르나 아니면 그 독립 만화의 전망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저기 의견을 나눠보면서 그것들을 팁을 얻어서 좀 정리를 해보면 중단편 웹툰 플랫폼 혹은 구독형 체제가 하나의 대안이나 모델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이 지점에서 하나 괜히 어그로 끌어볼까요? 만약에 구독형 체제로 모든 플랫폼이 바뀐다 치면 여러분은 원래 지금 한 달에 매출이 한 5억 나오던 작가예요. 근데 어떤 작가님은 한 달 매출이 50만 원 나오던 작가예요. 그럼 이 작가가 흔쾌히 오케이 하겠습니까? 이 작가 그룹을 향해서 어떤 이 가가 미운 거, 밉살스럽네 뭐 이런 마음 안 들지 않겠어요? 봐봐요, 작가들 대빵 못 됐다니까. 우리 안의 마음을 조금 한 번씩 들여다보는 거죠. 대신에 50 벌던 사람은 500 정도 벌 수 있게 되고 5억 벌던 사람들은 한 2, 3억 벌 수 있거나 1억 정도로 낮아질 건데 요거 받아들일 수 있겠냐? 얘 뭐 사회주의 아니냐? 빨갱이냐? 빈댕이들 작가라고 부를 수 있냐? 그때 구분짓기 어마어마하게 시작될 거 아니에요. 그런 미래도 대비해보자 이겁니다. 근데 어쨌든 중단편 웹툰 플랫폼의 시도는 굉장히 좋았고 투믹스도 월간 시도한 적은 있었는데 뭐 아쉽게도 뭐 그렇게 됐지만 또 최근에 블라이스도 문을 닫았지만 또 뭐 우리가 보고 있는 다양한 시도들 좋은 것들 많잖아요. 뭐 이만배나 뭐 제담 쇼츠나 뭐 그런 것들이 많았었는데 그런 거에 대한 모델들도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됐고 저거는 왜 생각해 볼 때가 됐냐면 혹시나 바이브 코딩 잘 다루십니까? 누가 플랫폼 확 만들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작가 몇 명이서.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 다음에 글로벌 콘텐츠 한류, 그 다음에 다문화 이주민 소수자 서사 같은 것도 하나의 저거의 경향성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굵은 볼도 처리해놨다시피 저거는 한국에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좀 개념이었다면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세계가 한국으로 빨린다라는 느낌 아니세요? 조금 반대잖아요. 세계를 한국으로 끌어온다? 뭐 약간 품는다? 이런 개념인 것 같아서, 이제는 우리가 내랑 다른 외모, 뭐, 다른 나라, 뭐, 다른 성별, 뭐, 다른 계급, 이런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게 좀 익숙해져야 되겠다. 그것들을, 뭐 어떤 정치적 올바름의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그게 실제로 콘텐츠를 만들고 유통하고 행복해지는 하나의 좋은 인사이트가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외국어를 꼭 잘해야 되는 세계도 아니니까 소통하기도 훨씬 쉬워졌고, 뭔가 이야기 나눌 거리도 많고요. 당연히 이제 퀴어나 BL, GL, 뭐 HL 뭐 쭉쭉쭉 가겠지만은 당연히 지금은 이제 소수 장르도 아니죠, 이제는. 사실은 거의 매출을 책임져 주기도 하니까, 이런 세계까지 왔구나 싶고요. 그 다음에 여성 페미니즘의 서사 같은 것도 그렇고, 또 장르 혼합, 협업형 콘텐츠, 서브컬처나 뭐 니치 콘텐츠, 실험적 형식 파괴적 콘텐츠, AI 이슈 요 정도가 좀 걸려 있다고 봅니다. 모든 걸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아마 이제 글자만 보셔도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는 알겠다 싶으셨고 썼을 거고 그거에 정확한 대안이나 모두가 이래야 된다는 전혀 저는 말할 그 계제는 아니지만은 저는 어떻게 좀 하고 있었냐면은 가장 저쪽 왼쪽 섹터는 그냥 집비몰라 시절의 작품들이에요. 집비몰라
가장 최근은 2024년도에 나온 건데 어쨌든 나를 위한 책들, 나를 위한 작업들, 내가 좋아서 내가 뿌듯해서 만든 작업들이었는데 요쪽 가운데를 기점으로 요쪽으로 오면은 제가 자꾸 누구 도와서 책을 낸다라는 개념이 저 때부터 생겼어요. 낼 수 있어요. 뭐 만화 나올 거 괜찮아요. 뭐 이렇게 그래도 작가예요. 당신도 작가예요. 요거를 물론 이제 찐 작가들이 볼 때는 조금 재수 없을 수도 있는데 어디 뭐 같은 취급을 하노 이럴 수도 있는데 그분들 작가 맞거든요. 작가 할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꾸 막 이렇게 막 약 팔아가지고 중독시켜가지고 카툰까지 끌고 온 다음에 만화 문부까지 끌고 오면은 원고를 하세요. 하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가끔씩 안에 내용 중에 이제 하는 작가분들 보면 뭐 앞에 말했던 이런 대안 서사들 있죠. 저런 것들이 기획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사람을 끌어오기만 해도 나오시네? 이런 생각 발견되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분들은 끌어 나와가지고 멱살 끌고 밖으로 내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가스라이팅 시켜갖고 콘텐츠로 안 나왔으면 우짤 뻔했지? 라는 어떤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근데 요거를 잘 끌어모으는 기술 아니면 사람 어떤 모두가 공유하는 가치 아니면 뭐 한국 만화가협회나 아니면 뭐 카툰 부모 차원에서 하는 어떤 그룹형 캠페인 이런 것들이 공유될 수만 있다면 아마 더 다양한 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나의 이야기라는 제목 자체도 사실 제가 옛날에 참여했던 사람 사는 이야기를 벤치마킹해서 결국 중요한 건 난데 뭐 특이한 제목 짓고 싶지 않다. 그냥 이렇게 해서 만든 겁니다. 나의 이야기 3도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뒤에서 계속 물밑 작업 중이고 그 다음에 기획 만화나 역사, 설화 뭐 이런 것들을 쭉 했었고 나머지는 이제 로컬 콘텐츠나 브랜드 툰들이죠. 외주가 왔을 때 내가 작업을 해준다. 이런 개념. 이런 것들에 대한 프라이드나 이런 것들도 최근엔 충주맨 때문에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 홍보를 해달라고 했을 때 그걸 재밌게 그 사람도 기분 좋게 나도 기분 좋게 보는 사람도 기분 좋고 즐겁게 만들어내는 요거 어마어마한 능력이네 라는 게 생겼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내 작품 해야 될 시간에 남의 돈 벌기 위해서 남의 거 해줘야 되네 이런 어떤 자아 존중감에 해치는 마인드는 이제 좀 없어져도 될 것 같다. 그래서 돈 준다 그러면 어디든 달려가서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간과 여건만 된다면요. 이건 대충 그렇습니다. 이것들은 이렇게 넘어가고 포인트는 요거였죠. 제가 이제 요거를 뺏겨와서 요거를 하고 있었다 했잖아요. 근데 다시 요거가 토대가 돼가지고 이제 다른 프로젝트가 가능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좀 만들 수 있게 돼서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정확하게 요런 비슷한 공간에서 요 세대 이음 메모리얼 스토리의 어르신들이랑 마을 주민들이랑 여기 쭉 이제 앉아 계시고, 영상 잘하시는 분들은 그분들 영상 자서전 만들어 드렸고요. 만화 웹툰 잘하는 친구들은 저 청년들이 어르신들하고 취재를 했어요. 우리도 작품 만들 때 작품 출사도 나가고 자료조사나 취재하잖아요. 하고 어르신들 얘기 막 듣고 이러면은 그 MZ 세대들 입장에서 뭐 딱히 재밌겠습니까? 근데 걔네들도 취재하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나오는 어떤 그 어르신들의 어떤 것들이 있더래요. 뭐 예를 들면 완전 어르신요. 7, 80대, 막 8, 90대. 항상 그 얘기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못 배운 서름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 그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들도 그 친구들한테 나중에 소중한 자양분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그것들을 또 책으로 묶어내고 영상 자서전 만들고 현장에서 전시하고 같이 모여서 이렇게 인사하고 박수 쳐주고 꽃다발 전달해드리고, 또 당신의 이야기를 또 기록해드립니다. 이런 프로젝트를, 2번 했고 마찬가지로 또 3번째도 준비 중입니다. 그렇게 해서 요즘은 요 작업들이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요게 더 많이 전파돼서 각 지역마다 혹은 그걸 좋아해 주시는 그거가 즐겁다고 생각하는 작가 그룹들은 여기저기서 해보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법을 어떻게 가르치냐 이런 것들 얘기 조금 넣어놔봤어요. 쟤들은 가끔 집에 꼬물꼬물거리는 애들인데, 그러니까 제가 제 책 펴놓고 쟤네들이 따라 그리는 그거예요.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미술학원이나 이런 데 안 보내거든요. 그래갖고 같이 한 일주일에 한 번? 뭐 이렇게, 일요일이나 아침이나 이럴 때 뭐 그리는 거 재밌어 했고, 가끔 필요한 템플릿 같은 것도 만들어서 써요. 아이디어를 발상하는 법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것인데, 예를 들면, 사과를 바꿔서 개체 바꿔봐라, 길이를 바꿔봐라, 뭘 바꿔봐라, 그러니까 한번 쭉 설명드린 다음에 저 템플릿을 그대로 띄워놓을 테니 지금 그리고 싶은 뭘로 바꿔보세요. 기차, 아니면 누구는 핸드폰, 아니면 누구는 머리핀, 이렇게 해가지고 디폴트 상태에서 각자 바꿔보라 이렇게까지 한
한두 시간 정도만 딱 시간을 주면 이제 그분들이 자기 그걸로 저거를 이제 해내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저걸로 꼬시면은 그걸로 이제 전시를 하거나 이제 그걸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하나를 좀 더 밀도를 높여서 완성시켜 봅시다. 그거를 전시해 봅시다까지 맛을 들이면 이제 거의 대마초까지 온 거거든요. 이제 저분들을 만화 문법까지 오게만 하면 죄송해요. 만화 문법까지만 오게 하면은 이제 그 욕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작가 되고 싶네? 뭐, 나도 할 수 있나? 뭐 이렇게 진짜로 책을 내줘요? 뭐 이런 게 살짝 얘기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일단은 재미를 느끼게 해주셔야 되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미의 조건은 일단은 저렇게 좀 정리해 놨고요. 그 다음에 만화의 이해라는 그 어쨌든 밀리언셀러에서 다시금 그놈의 책은 다시 볼 때마다 새로운 거 보이지 않으세요? 거의 한 5번 읽은 것 같은데 또 볼 때마다 새로워요. 볼 때마다 새롭고 한데 어쨌든 지금 내가 예술, 기술 아니면 작품이냐 상품이냐 사람이냐 기계냐 콘텐츠냐 미디어냐 저게 이제 몇십 년 전에도 같은 고민이었을 것 같고 옛날에 스크린톤 논쟁, 뭐 타블렛 논쟁 뭐 그거에 와서 요즘은 AI 논쟁하고 있는 것 같고 계속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저 두 번째 단에 있어서는 욕구가 좀 다르실 것 같습니다. 저 책에 있는 말은 아니에요. 저거는 저 책에 있는 말은 아닌데 정보 전달에 쾌감을 느끼거나 욕망을 가진 작가들 그룹이 있어요. 뭐 정보성 만화, 뭐 교양 만화, 지식 만화, 뭐 아니면 그런 것들, 혹은 의도 자체에 좀 많이 가지신 분들, 거기에 내가 욕망을 느끼시는 작가분들도 있습니다. 시사 만화나 아니면 강력한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만화나 아니면 이 얘기는 꼭 전달돼야 돼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폭로하거나 세상에 어떤 알려지는 그런 만화들이 있죠. 정말 하기 어려운 개인적 자전적 얘기를 한다든가 뭐 학폭 얘기를 한다든가 투병 얘기를 한다든가 마약 중독 얘기를 한다든가 뭐 그런 것들. 이거는 의도에 초점을 맞춘 거고 재미는 이제 상업주의 여러 가지 어떤 대중 메이저 장르를 생각하시면 될 거고 네 번째는 그냥 중2병력. 그냥 막 물감 던지고 막 그냥 어떤 그림 그리는 게 좋아 뭐 이런 것들. 여기 페인트 툴 한 번만 부으면 되는데 굳이 칠하는 사람도 있죠. 변태들. 이제 이런 사람들은 표현의 욕망이 강한 작가들이라 하더라고요. 하고 자기가 어떤 유형의 작가인지는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유형을 계속 구분짓고 하는 것들을 안다는 거는 자꾸 자아를 탐구하는 개념인 것 같아요. 유형을 만드는 거는 니랑 나랑은 이런 유형이라서 달라 이렇게 구분짓기 위함이 아니고 나를 이해하는 데 대단히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영역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조금씩. 그다음에 우리는 뭐 스토리텔링 하는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작가군 중에서는 요 부분이 되게 많이들 약하신 것 같습니다. 마치 지는 안 그렇처럼 지금 제3자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저의 모든 하루의 스트레스의 대부분은 서류 때문에 발생을 합니다. 뭐 나라 이음 뭐 이런 거 한 번씩 써보셨어요? 혹시 뭐 나라 이음 맞나? 그 명칭? 이나라도 맞잖아. 이나라도 그거 그래 얼마나 트라우마였으면 이제 이름도 부르기 싫은 볼드모트처럼 이름도 부르기 싫어. 아무튼 기획서나 아니면 뭐 조사 취재 아니면 서류나 문서 행정 혹은 프레젠테이션을 만들고 발표하고 뭐 회의하고 법무적인 거, 세무적인 거, 요 부분들을 과거의 작가 혹은 뭐 최근도 그렇지만은 작가분들이 유독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있고 그것들을 대체적으로 FP에서 약간 TJ 성향으로 조금 정돈하는 역할을 사회화 훈련을 많이 받으면서 좀 산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저는 FP들은 조금 사회로 나가려면 많이 조져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제가 인프피라서 하는 말은 아니지만 실제로 조사해보면 인프피 쪽 기질로 이쪽에서도 많이 나오실 거예요. E보다는 I가 많을 거예요. 그죠? S보다는 아마 N이 많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T보다는 F가 압도적으로 많으실 거예요. 아마도. 그 다음에 J보다는 P가 많으실 겁니다. 이제 그 많은 유형의 가장 찐따스로만 모아놓은 게 이제 저라서 그 마음을 아는데 모든 이런 스케줄링, 뭐 문서화, 뭐 어떤 딱딱한 정량화, 수치화 이것에 대단히 어떤 스트레스였고 뭐 저거는 제가 사는 동네였는데 이제 취재하는 법이나 취재하는 재미 같은 거 야외 활동 많이 독려를 좀 하는 편이고 뭐 필요한 게 있다면 멘티들이랑 많이 뭐 여행 떠나듯이 쓱 놀러 갔다 오고 뭐 그런 경향을 했고 뭐 이런 거는 콘티 피드백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인문이나 교양이나 인성 태도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요즘에 MZ 세대 어느 정도 계세요? 되게 억가당하고 있잖아요, 요즘.
뭐 얘기하다가 나는 그냥 좀 생각하고 있는데 뭐 젠지 스마일이라고 이상한 또 네이밍 또 붙여가지고 또 약 올리기 시작하죠 요새. 어쨌든 중요하다고 생각은 들어요. 어쨌든 억지로라도 ESTJ 성향으로 조금 가야지 사회에서 좀 버티겠더라고요. 저도 지금 천안아산 가야 되는 그 사연은 저한테는 어떤 기쁨이냐면 낯선 뒤풀이에서 조금 스트레스는 없다라는 기쁨, 이 양가적 감정이 있어요. 여러분들 너무 만나서 반갑고 이야기도 나누고 싶고 명함도 뿌리고 싶고 막 이렇게 스킨십도 하고 싶고 한데 이 뒤풀이에 나 안 가도 되고 천안아산에 가야 되니까 스스로 좀 약간 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거 있을걸? 근데 이제 일하려면 약간 TJ 쪽한테 그쪽 계열들한테 좀 많이 야단 맞으면서 조금 갈고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스스로를. 그래서 그런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조금 전파를 하는 편입니다. 특히 저는 이제 어쨌든 대학교라는 기관에 최근에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 4년 1, 2, 3, 4, 1, 2, 3, 4, 1, 2, 3, 4 이거 계속 떠나보내고 하는 요 이제 현타가 시게 오고 있어요. 슬슬. 겨우 인간 만들어서 얘기 좀 통할만 하면 새로운 무지랭이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현타, 즐거운 현타. 아이고, 그렇나, 이러면서. 이런 게 이쪽에서, 이걸 몇 년 있다 보면 지루함? 아니면 거기에서의 어떤 현타? 아니면 물리는 거에 따라서 사람은 또 새로운 목표를 찾아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사업의 영역, 뭐 이렇게 조금 더 집중하시는 뭐 쌤들도 있고, 선배 작가님들도 있고, 아니면 뭐 자기가 실제로 사업을 차리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 저처럼 그럴 거면은 또 시민들이나 다른 요 무지랭이 학생들 말고 어차피 너무 지겨우니까 자주 보니까 또 새로운 시민이나 또 그런 사람들이랑 뭐 해보는 거, 근데 학생들을 참여시키는 거에 재미를 느끼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아마 이런 게 조금 생각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거의 경향으로, 물론 저 수익 활동을 하는 공식 사업자 등록이 있는 뭐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의 그냥 브랜드 명일 뿐인데, 저걸 통해서 아마 이런저런 사회에 뭔가 하는 거 맞죠? 아까 지금 여기랑 공간 비슷하지 않아요? 저분들 막 이게 어르신들 얘기 듣고 그러니까 막 몇 명은 막 울고 막 잘리고 막 난리 났었어요. 그래갖고 오, 감동적이다. 뭐 그런 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이드비는 개인적으로 참 늘 감사하고 있고요. 우리도 이제 받은 게 있으니까 풀어야 될 때, 그럴 때 이제 교육기부나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다닙니다. 실제로 많이 다니고. 그래서 요 10가지를 항상 어디 뭐 포럼이나 세미나나 이렇게 전문 작가님들, 물론 이제 제 뒤 순서에는 정말 완전 실전적인 꿀팁 가르쳐 주신다면서요. 그거 저도 진짜 듣고 가고 싶은데, 어쨌든 그걸 떠나서 이제 무형의 것들을 좀 전파해야 된다는 개인적인 그런 고민이나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행복한 의미의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 인성 태도나 지혜 8번 조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되게 뭐라고 해야 될지 약간 먼 선비처럼 자꾸 얘기를 해야 되고, 뭐 약간 따분한 얘기 해야 되고, 누구 가르치듯이 얘기해야 되고 하니까 이제 나도 스트레스긴 한데, 사실은 이제 1, 2, 3, 4, 5번 정도까지 너무 잘하시는 분들을 모아놨기 때문에 저분들이 여러분들의 이제 후배들을 이렇게 전파하고 가르치고 할 때 그런 고민들이 좀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거 실제로 이제 제가 어릴 때 그린 그림인데, 그렇게 하다가 지금까지 왔다 생각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제언이 있고, 여기까지가 이제 준비하는 순서인데요. 보자. 지금이 3시 4분이다. 봐야 시간이 되네요. 시간이 돼서 이제 5번 플러스 1이 있는데. 요거를 해도 될라나 모르겠는데. 질문을 지금부터 일단 받고 할까요? 혹시나 저걸 다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네. 아까 말씀하신 그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다큐나 뭐 역사 얘기 같은 거를 어디서 의뢰를 받고 어떻게 그런 공모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지. 네. 진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일단은 자랑부터 시작하게 되잖아요. 이럴 때. 여기 들어가면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내가 멋이 너무 없잖아요. 갖고 자랑부터 시작을 하면은, 제가 원래 그 의뢰를 여기저기 포트폴리오를 막 보내는 것부터 시작했었어요. 뭐 보이는 어디 뭐 아무 업체나. 원래는 이제 신문 좋아했었으니까 이제 신문 시사 만화가 이런 거 하고 싶어 갖고 막 전국 모든 어딘사에 언론사에 보내고, 거기서 이어진 인연이
지금 조금 더 몇 년 되니까 다른 차기 어떤 의뢰로 오는 게 있는데 저는 1인이니까 다 못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없이 살고 뭐 여러분도 알죠? 없이 사는 그거. 예. 혹은 일정이나 스케줄 혹은 수입이 일정치 않고 이런 공포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살았기 때문에 들어온 의뢰를 내가 지금 바빠서 못한다라는 개념이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어쩌지? 여러분 웹툰 중에 아티스트라고 혹시 보셨어요? 만약에 거기 그 묘하게 이제 나 스스로를 다짐하게 만드는 어떤 그 특정 대사가 나와요. 일들을 막 오는데 자기가 다 못 해내니까 후배 작가 누구를 소개시켜줘가지고 요걸로 뽀찌 떼야지. 아무튼 그런 유의 대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울 치료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되지 말자. 그래가지고 요거를 아무 대가 없이 그냥 뭐 이렇게 좀 뭐 이런 식으로 좀 하다 보니까 그것도 다 못 쳐내게 되면 학생들도 당연하고 왜냐하면 의뢰처가 프로급의 솜씨를 원하는 건지 아니면 만화화의 어떤 독특한 개성이나 어떤 그 청년들한테 뭔가 일감 주는 것 자체도 엄청 공적인 활동이라고 많이 전파하고 다니거든요. 뭐 다른 데만 공장 짓는 것만 투자가 아니라고 부산에서 만화로 일감이 돌아야 서울로 안 떠날 거 아니냐. 부산에 잡아두고 싶으면 여기 일감 좀 돌리게 해주이소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떤 의뢰하는 그게 늘어가는 거고. 이거는 B2C고요. 이제 B2G로 가면은 정부에서 즉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나 뭐 부산시 문화교육분화든가 관광부인가 관광청가 아니면 거기 뭐 부산문화재단이라든가 이런 데서 어떤 공모 사업을 낸다든가 아니면 그런 지원 사업 공지를 내서 응찰하세요 뭐 이런 공지들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부산문화재단은 만화나 웹툰 관련해서 어떤 거의 뭐 뽑아주질 않았어요. 근데 최근 들어 이제 조금씩 거의 뭐 조각하시는 분, 뭐 회화하시는 분, 막 물감 이렇게 떡칠하고 막 이러는 거, 벽화 그리는 거 그쪽으로 많이들 하시는데 만화가들이나 웹툰 작가들은 몰랐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약간 좀 유도하고 이런 데도 있다 하니까 최근에 몇몇 분씩 하나씩 선정되더라고요. 그죠? 그럼 선정되면 이제 옛날에 이제 악한 마음이 들면 야, 내가 기획서 봐주고 있고 선정됐지 한 10%만 줘봐. 요렇게 하는 거. 그런 사업체를 만들어 버리면 내 사익을 원하는 건데 이제 그러면 나는 큰일 나는 위치에 와 있거든요. 왜냐하면 부산경남 만화가연대 대표인데 누구 후배 작가한테 일을 주고 뽀찌를 뒤에서 받고 있더라. 바로 이제 사회적 매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이렇게 오픈해 놓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일감을 계속 수주하는 방법, 떳떳하게 일 달라고 이제 돈 얘기할 수 있는 그 어떤 루트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놓고 계속 여기저기 다니면서 좀 설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걸 부산에서 넘어가면 비슷하게 저 경북 뭐 청도에서 뭐 아니면 전라도 뭐 여수에서 뭐 이렇게 비슷하게 똑같이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건 제가 못하니까 당연히 각 로컬에서 기획을 해주셔야 되고 그 삐약북스나 이런 데서 이제 각 지역별로 뭐 책도 내고 이런 거 아시죠? 그런 거 보고 우리는 가서 할 얘기가 있는 거예요. 줘봐라, 저 좋은 일 하는 거 봐라. 우리도 뭐 좀 이렇게 예산도 얘기도 하고 뭐 그런 거 하죠. 요거를 10대, 20대 작가가 어디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 이제 얼굴 좀 두꺼워지고 막 그런 어떤 노화된 사람들이 그 그룹들 선배 작가들이 여기저기서 좀 연이나 네트워크가 닿을 때마다 자꾸 이 얘기를 하고 다녀야지 각종 진흥원이나 부서에서도 관련 예산을 늘려준다 생각이 들고 최근에 초기 창작이나 뭐 다양상 장르나 이런 것도 예산이 조금 늘었다고는 하지만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렇게 몰린 건 아시죠? 수천 막 이렇게. 그럼 반드시 이제 투덜투덜 막 난리가 더 왜 이거밖에 안 되냐 이렇게 막 떠들 거예요. 이제 그걸 동력으로 삼아야 압력을 행사할 수 있고 그거를 다음 연도에 만화 웹툰을 하는 인구가 이 정도 생각했던 우습게 볼 게 아니었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바로 정책에 반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늘릴 거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일감이 늘어나겠죠. 그 일감을 우리는 지금까지는 무조건 네이버한테 좀 의존했었지만은 루트를 좀 많이 늘려보자라는 저는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였습니다. 예, 일감은 그렇게 만듭니다. 네. 또 질문이 혹시 있을까요?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네. hinsu 작가님 뵌지 제가 20년이 넘었는데 계속 건강하고 계속 왕성하시던데 네. 건강 관리를 위해서 뭔가 루틴이나 애쓰는 무언가가 혹시 있다면 마인드적인 거 말고요. 네. 마인드적인 거는 못 따라할 것 같으니까 네. 뭔가 피지컬적인 무언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피지컬적으로 그렇게 건강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막 건강한 건 아니고 감히 이렇게 관리하시면 돼요라는 거를 절대 말할 그건 아닌데 건강을 가장 망쳤던 때의 그 기준을 설명드리면 조금 쉬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반대로만 하면 되니까 2016년도쯤이었거든요. 그때 건강관리를 좀 시작해서 그나마 지금 어쨌든 걸어 다닐 수준까지 만들어 왔으니까 그때 너무 많이 망가졌어서 일단은 웬만한 의지나 어떤 그런 게 없으면 살을 찌우거나 몸에 독소를 넣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라면 같은 걸 먹더라도 같이 먹을 때 가장 어울리는 음식은 뭔지 아세요? 라면에 어울리는 거는 라면이에요. 라면 하나 더 끓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항상 그 최고의 칼로리를 좀 늘릴 수 있도록 고민을 해보시고 전날 남은 족발이라든가 소세지 같은 거 이런 거 넣으면은 좀 더 풍부한 콜레스테롤을 좀 섭취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될 수 있으면은 먹자마자 혹은 평소에 그 소파 같은 데 조금 누워 계시는 게 괜찮습니다. 그러면 다양하게 척추에 어떤 타격을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의자에 앉아서 작업을 시작하면은 한 3-4시간 정도는 안 일어나는 게 어떤 손목이나 전반적인 안구 건강에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꾸준히 실천을 해야 스스로를 어떤 악화된 건강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야식을 먹는 게 좋은데 야식 때 브로콜리 먹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가급적 기름진 거, 가급적이면 짜거나 매운 것들을 좀 섭취해놔야 다음날 아침에 좀 피부가 좋아져요. 왜냐하면 부어서.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건강을 망칠 수 있고 햇볕을 잘 안 봤어요. 그러니까 피부 건강 관리를 위해서 자외선 많이 쐬면 안 되니까 될 수 있으면 집 안에서 혹은 제가 부선 글로벌 웹툰 센터 안에 입주되어 있어서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때 7호실에서 그랬었는데 저랑 비슷하게 생활하는 작가들이 많았어요. 서로 성취감도 느끼고 네가 더 건강이 안 좋구나. 네가 건강검진이 그렇게 나왔다며. 그래서 야, 네가 건강 나이가 나보다 훨씬 더 형이구나.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하면은 건강 관리를 조금 망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지금 건강이 우수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건강 관리는 어쨌든 3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회복하는 건강 관리가 있고요. 유지하는 건강 관리가 있고 이제 강화시키는 건강 관리가 있어요. 예를 들면 부산에는 마인드시 작가님이라고 강화시키는 형태의 어떤 건강 관리를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건강해지면 어떤 건강에 대한 수명도 막 늘어나고 오래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늘어난 수명만큼 운동하는데 다 쓰거든요.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그런 취향의 건강 관리를 하시는 거고, 자기가 지금 어딘가 악화되었다, 관절이나 연골들이 많이 마모됐다, 아니면 눈이 좀 잘 안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는 기술이 개발되기를 기다리면서 내가 회복하는 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냥 지금 정도 딱 좋다 싶은 분들은 그냥 루틴만 잘 지켜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사들도 가끔 특강 와서 건강 관리 혹은 멘탈 관리 겸해가지고 이제 가끔 특강도 들어보고 하는데 그 어느 누구도 이게 정답이다라고는 말 안 하던데요. 그냥 어디선가는 잠만 잘 자도 건강한다고 했었어요. 어차피 잘 때 다 회복된다. 아침에 헬스 3시간 하고 마라톤 3시간 하고 저칼로리만 딱 비건으로 딱 음식 딱 먹었는데 잠을 안 잔다? 그러면 이제 건강 안 좋다고 하고요. 오늘 방금 올라오는 KTX에서 본 뉴스였는데 조금 뚱뚱한 사람이 더 오래 산대요. 통계나 수치상. 근데 우리는 자꾸 적정 체중이 뭐다. 그러니까 건강에 대한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문화가 있는데 특히 한국이 그렇대요. 그냥 좋아하는 음식 마음껏 드시고 어느 정도는 사람답게 좀 자시고 좀 햇볕 좀 보고 작업 시간을 좀 늘리는데 부산 작가님 중에 한 분이 그 바이브 코딩을 해가지고 그 타이머 같은 걸 개발해갖고 우리 톡방에 공유를 해줬어요. 그거에 맞춰가지고 반드시 어떤 강제로 일어나든가 하는 식으로 건강 관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 멘탈이나 멘탈이나 이런 것들 건강 관리에 대해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요 뒤에 나와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은 또 제가 얘기할 계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주워 들은 거를 정리는 해놨습니다. 네, 건강 관리는 그렇게. 예. 시간이 됐죠? 알겠습니다. 저는 부족할까봐 그래도 하나 더 준비했는데 요거는 다음 기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아까보라 저거 못해서 웃잖아. 저 진짜 천안아산 가야 됩니다 이제. 4시 반이니까요.